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바로 치과학의 김나 박이는 오늘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나름 이제 재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 이민이든 워홀이든 유학이든 자주 가는 영어권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캐나다 아니면 호주겠죠. 자, 둘 다 연방 국가인데 그리고 영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확연히 미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또 우리 셋이서 캐나다에 살아봤고 또한 이제 호주에서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보자 합니다. 자, 이제 캐나다와 호주 차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닥터 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차를 다 얘기하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요. 우선 물가가 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비용, 호주 같은 경우는 뭐 LTE 4G에 뭐 5기가를 주는데 30불밖에 안 된다 한 달에. 그리고 뭐 통화 무제한. 캐나다에서는 그 정도 플랜 하려면 거의 한 80불에서 거의 텍스 붙으면 한 100불 정도 그렇죠. 내는다. 그럼 거의 한 3-4배 차이가 난다 싶은 거죠. 캐나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비싸고, 또 이제 텍스가 무조건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팀 문화도 없기 때문에 뭐 뭔가 사거나 먹었을 때 뭔가 괜히 꽁돈 나가는 느낌 없는 느낌?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이제 부가세가 벌써 포함이 되는 그런 가격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표에 있는 그 돈만 내면 되니까. 그 TV 같은 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1000불짜리면 세일에서 1000불밖에 안 내려 했는데 막상 텍스 다 내면 130불 더 더해지니까 꽤 큰 차이가 나고, 레스토랑에서는 거의 뭐 팁도 줘야 되고. 텍스 13% 정도에 뭐 팁도 한 10에서 15% 내면 거의 뭐 거기 써있는 거보다 한 20-30% 더 내니까 값 차이가 꽤 큰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내가 생각했으면 미국에서도 유학했었고 2년 정도. 캐나다랑 미국은 뭐 딱히 막 사투리나 뭐 어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랑 미국 사이에서는 대도시에서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영국 영어도 아니고 자기만의 약간 사투리가 좀 있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뭔가 호주에서 좀 이렇게 좀 호주에서 이렇게 뭐 영어 듣고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 북미 쪽이나 발음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표현도 다르고 또 영국이랑 또 다르고, 그러니까 호주만의 약간 뭔가 영어가 이렇게 좀 있는 거. 한마디로 이제 캐나다 영어 발음과 그리고 이제 미국 영어 발음은 굉장히 비슷하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거의 뭐 맞아요.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이제 북미식 영어 발음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반면에 이제 호주식 영어 발음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식보다는 조금 이제 영국식이랑 뭐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좀 그래도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는 약간 이제 그 도시적인 그런 이제 영어 발음을 구사한다고 한다면, 그 좀 더 이제 아직 뭐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런 뭐 세스케춘이라든지 뭐 마니토바 이런 도시를 가면요, 또 나름 또 캐나다식의 그런 그 영어 발음, 사투리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억양이 있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랑 시골의 그 영어 발음 그 차이가 훨씬 커요. 거의 어느 정도냐면, 제 그 호주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을 때 호주 현지인 백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만일 뭐 또 호주의 뭐 시골을 가는데 그 시골에서 그 생활을 해왔던 호주 현지인의 이제 영어 발음 들으면 어쨌든 자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거의 표준어 발음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 사투리를 들으면 거의 같은 한국어 있는데 뭐지 약간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이제 호주에서도 나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다른 차이점 있나요? 다른 차이점 내가 느낀 거는 좀 더 호주가 좀 더 뭔가 인종차별 좀 더 캐나다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인 것 같다. 오래 살아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주변에 좀 이렇게 백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뭐 좀 핫한 무슨 뭐 브런치 카페나 뭐 가면 약간 가끔씩 이제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뭔가 눈빛을 주는, 너네들이 여기 약간 왜 왔지 뭐 이런 눈빛을 주는, 그러니까 말로는 하지 않지만 불편함을 좀 느낀다는 그런. 전부 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뭔가 약간 막 그렇게 눈빛을 주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인종차별 같은 걸 좀 몇 번 느낀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캐나다에서는 뭐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캐나다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나이스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이미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호주 인종차별에 대한 그 주제를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캐나다를 이제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 당시는 이제 캐나다도 살짝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살면 살수록 그 인종차별적인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활했을 때 뭐 저는 이제 멜버른 도시에서 있었으니까 그 시골보다는 또 도시가 나름 또 인종차별적인 이제 부분이 다소 낮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4년 생활하면서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경험한 게 한 4번 정도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직도 엄청 많네. 꽤 많네. 예, 저는 오히려 뭐 그냥 한번 그때 대놓고 뭐라고 뭐 저는 그냥 치대생 1학년이었을 때 그것도 웃긴 게, 그 대학교 안에 바로 그 치과 병원 앞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는 한 번도 직접적인 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는 뭔가 눈빛으로 이렇게 받은 적이 간접적인 느낌은 받았고 직접적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운이 없는 건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조금은 그런 게 좀 있구나. 확실히 좀 캐나다보다는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닥터 박은 뭐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 뭐 물가 다 차이가 나는데, 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호주가 더 아시아의 느낌이 나는 기후라든가 맞아요. 뭔가 문화권이 싱가포르라든가 그쪽에 동남아시아의 영향이 약간 있어요. 기후 탓인지 몰라도. 근데 멜번만 좀 그런 거 아니야? 멜번만 그럴 좀 수도 그런 거 있는데 아니야? 멜번밖에 모르니까. 시드니 좀 가보시지 않았어요? 가보긴 했는데 시드니는 딱히 막 그렇게 막 아시아적인 그렇죠. 뭐 인플루언스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사람들 노는 곳에 가보면 약간 그래도 이렇게 자연 환경이 여기는 좀 미국이랑 비슷한 느낌이라면 거기는 약간 오히려 아시아의 느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나는 처음 받았거든요. 멜번 갔을 때 진짜 약간 뭔가 그 서양권 나라지만 되게 뭔가 아시아적인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를 돌이켜보니까 그냥 다운타운 쪽에 이제 번화가 쪽에 아시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후도 그렇고 좀 여름에 많이 덥고, 또 처음에 간 게 여름이었는데 막 길에 야자수가 가로수로 야자수가 있고 이래서 야자수. 근데 또 아시아랑 다르게 또 습하지는 또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런 건조해서. 풍경이나 햇빛이라든가 건축 스타일이 약간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아시아의 느낌이 좀 나서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멜버른은 확실히 저도 그 느꼈는데 시드니 가보니까 또 다른 느낌. 근데 공항은 약간 그렇거든요. 시드니도. 그 도심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쪽은 안 그런데 공항이나 그냥 동네는 또 거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던. 아무래도 같은 좀 아시아 쪽 대륙 가까운 서양권 나라인 특이한 지형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호주가 또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나 가까우니까. 뭐 더 가까우니까 또 그래서 그런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캐나다에 비해서. 캐나다는 또 이제 미국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미국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점점 계속 갈수록 뭐 거의 이제 미국화 됐다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미 그래서 호주는 약간 영국이랑 동남아시아가 약간 뭔가 특이하게 섞인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전체적인 기분. 근데 생활에서는 뭐 닥터 나시가 다 커버를 다 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또 지금 생각나는데 또 그 캐나다는 뭔가 밴쿠버랑 토론토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 극명하진 않은데 뭔가 호주에서는 멜버른과 시드니가 너무 다른 도시 같아요.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에요. 완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서로 약간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좀 도시의 약간 그런 도시가 너무 달라서 신경전도 있고. 맞아요. 사실은 밴쿠버랑 토론토는 그런 신경전이 뭐 사실 그렇게 따로 없거든요. 없어요. 예. 저는 이제 두 나라 차이를 뭐 영어 발음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물가나 이런 것도 얘기해 봤겠지만 또 이제 확실한 거는 아까 이제 닥터나가 또 얘기해줬던 그 물가에 대해서 또 좀 더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호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통은 좋은 차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거의 제가 말한 좋은 차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독일 3사, 그러니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 그리고 아우디.
뭐 일본 뭐 렉서스도 있고. 근데 그런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데 캐나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약간 명품차일수록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쵸 그 사치세? 뭐 그렇게 럭셔리 카세 뭐 아무튼 뭐 예, 그죠 명품차 뭐 이렇게 세금이 더 붙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엄청 이렇게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뭐 캐나다에서 정말 비싼 뭐 슈퍼카도 뭐 호주 가면 거의 2배 이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슈퍼카를 안 가고 무슨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타는 뭐 E클래스 뭐 요즘에 한국에서 강남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뭐 E클래스로 하니까 뭐 E클래스를 지금 거의 뭐 2배죠.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거의 1.8배에서 2배 정도 비싸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럼 수입이 그럼 2배만큼 많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또 않고. 근데 또 최저 시급이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달라요. 맞아요. 약간 뭐랄까 막 엄청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 알바나 단순 노동으로도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게 호주의 특징이고 캐나다는 약간 그런 점에서는 그런 걸로는 되게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이렇게 영위를 하기에는 약간 최저임금이 호주에 비해서는 짜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오히려 그래서 팁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또 나름 사실 뭐 서빙하는 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시급보다는 이제 팁으로 먹고 산다고. 근데 그게 좀 불안정하니까 그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캐나다가. 그렇죠. 뭐 사실 아예 시골 많이 져버리는 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캐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팀 문화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있으면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강요하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안 내면 좀 안 되는. 그렇죠. 이제 원래 이게 팁이라는 게 그 예전에는 정말 옛날에는 정말 팁 그냥 너무 서비스를 잘 받아가지고 보너스로 주는 정말 감사의 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맥주 가게 가도 뭐 팁을 줘야 되고 뭐 벌써 세팅이 돼 있고 그 단말기에 가끔 싫은 건 그냥 소매, 도매, 상가에서도 가끔 팁을 그건 진짜 아니다. 기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싶을 때가 있어요. 1cm 줍니다 1cm. 와 진짜 그러니까 예. 기계에서 주라고 해서 예. 근데 솔직히 뭐 서비스를 받은 건 아니니까 예. 팁을 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맞아. 그게 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그게 호주에서는 이제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죠. 예, 깔끔하고 오히려 정말 편하고 그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외식을 이제 하러 나가면요 캐나다는 거의 웬만하면 가게에서 이제 더치페이가 가능해요. 맞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불이 나왔다고 치고 이제 4명이서 이제 먹었다고 하면 각자 이제 25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말기에 그냥 이제 뭐 4번 이제 찍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뭐 그런 가게들만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에서는 한 사람이 그냥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그냥 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뭐 내가 낸다 뭐 너가 낸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더치페이 특히 이제 친구들끼리라고 할지라도 좀 깔끔하게 이제 서로 이제 등분하면서 내는 게 좀 이렇게 원칙이고 또 매너라고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좀 호주에서는 나름 불편했던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바로 이제 은행 그 계좌로 이제 뭐 거꾸로 근데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건 더 편해서 뭐 더 편해가지고 뒤집박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또 캐나다도 모바일 뱅킹 나쁘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았어요. 예, 많이 좋았어요. 원래는 별로 안 좋았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분명히 불편했는데 갔다 오니까 불편했어요. 좋아졌어요. 불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바로 있었고.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고. 맞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또 진짜 확연히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호주가 확실히 캐나다보다는 워홀인들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게 오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호주는 이제 일단은 뭐 어차피 뭐 거의 웬만한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워홀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받아주고 다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제한은 아니고 이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사회가 좀 확인이 좀 잘 잡힌 그런 성향을 가진 국가라서인지 예를 들면 제가 뭐 한국인을 만났어요 이제 캐나다에서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민 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유학생들. 유학생들. 워홀들은 좀 많지 않죠. 오히려 워킹홀리데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가 오히려 뭐
뭐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뭐 비율적으로. 번화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었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어딜 가든 거의 뭐 워홀로 오신 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한 것 같아요. 이민자가 약간 제일 적고 워홀이랑 유학생이 더 많은 그런 유학생도 비율. 생각보다 토론토, 그러니까 뭐 토론토 오래 살았으니까 토론토에 정말 비교하자면 진짜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뭐 한국 사람들 보이면 거의 다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캐나다나 이제 호주 이제 약간 한국 분들 이제 갈 때 뭐 어디 갈지 정할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호주에는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제 워킹홀리데이에서 일한다 하면 영어 공부가 목적이면 캐나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유학 분위기가 더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단점은 또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가고 싶지만 이제 그게 이제 추첨식으로 해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 기회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뭐 영어 공부라든가 그런 건 그런데 또 워킹 홀리데이로 오기에는 캐나다가 시급도 적고 어려우니까 워킹 홀리데이는 호주가 좀 더 나은 각자 것 뭐 같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들 생각해서 목적에 하면 맞게 좋은 것 같은데. 예, 이제 보통 이제 뭐 미드라든지 이런 걸 볼 요즘 때는 다 특히 거의 유행이죠. 그쵸 약간 북미식 발음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 가면 확실히 호주식 영어랑 발음뿐만 아니고 표현도 달라요. 살짝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뭐 혹시나 유학이나 뭐 월 뭐 영어 뭐 부분 때문에 가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일단은 좀 뭐 솔직히 영어를 잘하면 뭐 그 호주식 영어든 뭐 캐나다식 영어든 뭐 미국식 영어 상관이 없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캐나다랑 이제 호주랑 또 이제 차이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캐나다 백인이랑 또 이제 호주 백인 그 차이를 느꼈을 때는 뭔가 호주 백인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가 뭐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본인들끼리도 약간 we're lazy, we're Aussies are really laz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되게 쿨한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쿨해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매사에 뭐 진지함이 있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반면에 캐나다 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진지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신중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느꼈던 그런 바이브 기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덥고 덥고, 바닷가가 맞아. 많고 늘 그렇게 약간 서퍼의 그런 영혼을 가지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호주에 많은 내가 만난 호주 막 백인 남자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막 서핑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되게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릴렉스하게. 네, 저는 근데 진짜 확실히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는지 호주 가니까 아직도 그 4년 살면서도 이제 적응을 못했던 게 뭐 캐나다에서는 뭐 사람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그냥 뭐 인사할 때 hey, what's up bro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bro란 말 안 쓰고 hi mate, hi mate 이렇게 하고 Hey mate, hi mate 그래 mate. afternoon 갖다 arvo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를 Mac's 이러고 Mac's. 예, 둘 다 영어권 알지만서도 진짜 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갔던 거 되게 좋았고 정말 좋았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뭐 더운 거 좋으면 호주가 좋고 추운 거 좋아하면 캐나다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게 괜찮고 그냥 저는 사실 뭐 캐나다나 호주 뭐 한 번이라도 안 가보신 분들은 둘 다 한 번씩은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보고 싶고 또 뭐 호주는 갔는데 캐나다 안 갔다 그럼 무조건 캐나다 한번 가보시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뭐 그런 차이였어요. 예, 그런 차이였고 아무튼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결됐으면 싶고요. 저희는 또 뭐 다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치과계 김나박 물론 그때는 또 이가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이제 찾아뵀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닥터 나와 그리고 닥터 박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끝났다.